이번 대법 판결 받으시고 예상은 하셨나요? 예, 뭐 현실의 그 법원 판결로는 최종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 판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국민의 판결, 역사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고 예. 저는 역사의 판결 앞에서는 완전 무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뇌물을 받은 사람, 뇌물을 준 사람, 또 뇌물을 건넨 심부름을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뇌물 주도록 지시한 사람들이 조사받거나 처벌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수사를 촉구했다는 이유로다가 그것을 처벌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설사 그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넘어선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인 어떤 목적, 더 큰 우리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정당 행위로서 보호받아야 되고 감면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역사 앞에서는 떳떳하다, 무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일 놀랐을 때는 2011년 파기환송심 났을 때 더 놀라셨겠어요, 대법원에서? 네, 그때는 충격적이었죠. 파기환송 사유도 그러하고. 예. 그러니까 1심에서는 제가 이제 기소된 이른바 죄목은 두 가지인데 네.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고 또 하나는 이제 통신비밀보호 위반인데 예. 1심에서는 둘 다 유죄였다가 2심에서는 둘 다 무죄가 되었는데 그렇죠. 예.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행위에 관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냈는데 저는 뭐 유죄 판결 내용 그 결과도 그렇지만 그 판결 사유가 상당히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유였어요. 그게 뭔가면은 비록 이제 불법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만큼 어떤 공공의 공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죄를 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돈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등장하고 이학수 부회장과 뭐 중앙일보 회장이 등장하고 또 당시로서는 이제 주미 대사로서 대권과 연관되어 있던 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을 받은 사람들은 또 주요 뭐 이회창 후보와 그 동생 이름들이 다 등장하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또 이걸 또 도청한 사람들은 또 안기부 직원들이고 그렇다면 이 자체가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제 비상한 공적 관심사인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내밀한 사적인 누가 바람피는 것도 아닌 그런 얘기를 마치 그 도청한 걸 공개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어떻게 사생활인가? 대선 후보에게 불법 대선 자금 주는 게 사생활이라면 도대체 공공의 영역은 무엇인가? 그런 점에서 판결의 어떤 이유와 물론 결과까지 포함해서 납득하기 어려웠죠. 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 궁금한 게요.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녹취록 내용은요? 저는 세상에 등장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녹음 테이프가 원본이고요. 그 녹음 테이프를 아주 조잡하게 글로 옮긴 게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의 일부 내용은 녹음 테이프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또 확인하신 건가요? 그렇죠. 녹음 테이프에 나오지만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구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법 도청한 결과물은 1차적으로는 이제 녹음 테이프라고 볼 수 있고 그 녹음 테이프가 280개가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3개가 녹취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녹취록이 처음에 떠돌다가 나중에는 녹음 테이프도 일부 떠돌았던 그 같고 저는 이제 녹취록도 봤지만 입수해서 봤지만 제가 공개하게 된 것은 이제 녹취록만 가지고는 원래 테이프에 어떻게 녹음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녹취록만 가지고 제가 뭔가를 얘기하기는 힘들었고 녹취록을 제가 들었고 또 이 녹취록을 이렇게 뭐 녹음 테이프로 확인도 하셨고 확인도 확인된 부분은 280여 개 전체는 아니고 말씀하신 그 3개 녹취록이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3개 테이프 97년 4월, 9월, 10월에 이 녹음된 내용만 저는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불법 도청된 내용 중에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사람이 돼 이미 보도된 거는 또 그 중에 일부만 보도되고
보도 안 된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대화하는 정황이라거나 이런 우리가 이걸 왜 진실로 믿는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기사는 안 되지만 네네 예. 많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테이프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캐비넷에 있는 거죠. 네.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정의하기를 어떻게 네. 정의를 하시고 싶으세요? 이 사건 자체는. 뭐 이 사건은 당시 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그 국회 법사위에서 예.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한 그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표현이 예. 건국 이래 최대의 네. 권경검언 예. 유착 사건이다. 예.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 가장 좀 이 담백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유소의 대기업에서 그 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예. 또 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언론사 사주까지 등장해서 예. 대선 후보라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최고 라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후보들에게 돈을 주는 정황, 그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 주는 정황과 그걸 모의하고 실행하고 또 실행한 뒤에 다시 만나서 확인하는 그런 정황. 그리고 그다음에 이 돈만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른바 그 고위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줘 왔다는 거 이해할 그런 대화와 이제 금품 수수 현황. 그다음에 이미 그 세풍 사건으로 알려진 그 97년 대선에서 예. 세풍 사건으로 이미 몇 사람이 처벌받은 사건과 예. 관련해서 그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 안 된 예. 덮어졌던 그런 새로운 진실들이 그 테이프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사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도 얼마든지 더 이제 있어 왔던 것이고 또 그 돈이 어디서 만들어진 돈인지도 이제 알 수 있게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기아자동차 처리 문제 등 해서 예. 주요한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그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라거나 또는 그를 위한 정치 그 경제 재계의 로비라거나 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정황들도 예.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저희는 사실은 그 검사들이 그 받은 것에만 굉장히 민감하고 이제 이회창 씨나 뭐 김대중 씨 받은 거에만 민감했는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경제 쪽 누구 실명도 나오고 많이 그럽니까? 누구에게 돈을 전달했다? 그렇죠. 뭐 그게 제가 네. 저는 뭐 내용을 다 듣긴 했지만 네. 당시 법사위에 이제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 예. 법사위 당시 또 현직 법무부 차관도 등장을 하고 네. 또 당시에 이제 인천 고검장까지 등장을 하는 네. 검찰의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을 저는 사실은 직접 문제를 삼았을 뿐이고 예.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구태여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는 그럼- 않았지만은 예. 나머지 내용들에 보면은 예. 대선을 앞두고 예를 들면 언론사에서 이렇게 뭐 정치부장과 정치부 차장을 역할을 달리 매겨가지고 여권과 야권에 예. 사실은 거의 내통하다시피 하는 관계를 설정한다거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아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 어디다 인수시킬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정치적 고려를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정황들 네. 이런 것들이 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예. 근데 제가 들은 거는 그 280개 중에 3개밖에 안 되니까 네. 나머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저로서는 뭐 근데 세계 테이프 중에서 이제 그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법무 관련 인사들, 법조인들만 그 실명을 공개했다 이제 그동안 쭉 예. 들으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뭐 기아차와 관련한 그 재계 혹은 뭐 그 재계 관료들, 그죠? 재무부 관료들, 재무 관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왜? 그 재무 관료들의 이름이 그게 제가 들은 테이프에는 그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않으나 예. 이제 더 들으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 이제 대목은 대목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그게 네. 나오고 예. 뭐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도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죠. 네. 그건 당시에도 좀 이렇게 일부는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정작 이제 판결은 그죠? 전혀 엉망으로 나왔는데요. 예,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들었으니까 그 후에 네.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저는 뭐 저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신 분들은 이제 그 뭐 대법 판결 자체를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예. 게 이제
뭐 정당한 일을 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예. 당장에는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더라도 예. 결국에는 역사 앞에 떳떳한 예.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그런 좀 격려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의원 배지 원래는 달고 다니셨죠? 아니 좀 원래도 이제 제가 한글로 될 때까지 한문으로 돼 있어서 네. 한글로 될 때까지 달지 않겠다라고 17대 때부터 선언하고 아직까지 예. 뭐 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어쨌든 의원 그만두셔서 예. 좀 속상하시죠? 그렇죠. 뭐 당연히 저는 뭐 제 개인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것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제 그 법에 네. 사실은 저에게 유죄를 판결했던 1심 판결도 네. 판결문에서 예. 이게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지만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마땅하나 예. 제가 다른 과거에 이제 민주화운동 전과 때문에 예. 선고유예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은 벌금형이 예. 합당한데 벌금형도 이 법에는 없기 때문에 예. 할 수 없이 실형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듯이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아. 판결문에 네. 적시를 했었어요. 아,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당시에 안기부 엑스파일로 예. 기소된 사람이 3사람인데 예. 저 이외에 두 분 다 언론인이신데 그분들은 이제 선고유예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형벌 자체가 법원 입장에서도 과중하게 돼 있다라는 예. 지적이 있어서 법 개정의 노력이 진행 중이었는데 예. 또 그 진행 중이라는 걸 알리면서 또 그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황, 예. 공동 발의 자체가 152명이나 됐으니까. 예. 그리고 또 159명의 의원들이 이제 연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한 것은 예. 오히려 법이 고쳐질까봐 오히려 두려워서 그 전에 판결을 내린 듯 오해할 만한 예. 정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 입법권과 사법권의 좀 횡포가 아닌가. 예.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 예. 바탕 위에서 사법권도 이렇게 예.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입법부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예. 그것도 한두 명의 움직임이 아니라 예. 다수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고 곧 법 개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고쳐지기 전에 판결을 내려버리는 예. 그것은 좀 과도한 어떤 입법 사법권의 어떤 횡포에 가까운 예. 그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제가 속한 당도 7석 의석에서 6석으로 줄어드는 아픔이 있는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의 제약을 이제 받는 네.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를 뽑아준 유권자들인 거죠. 예. 사실 작년 4월 선거 때 예. 저희 상대방이었던 한나라당 후보가 예. 선거 공보물 한 페이지에 이걸 하려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 페이지에다가 홍정욱 아니요 허준영 허준영 후보가 당시에 이제 한 페이지에다가 예. 제가 그 당시 여론조사 등에서 앞서 있었는데 네. 노회찬 뽑아봐도 소용없다. 예. 노회찬은 안기부 엑스파일로 인해서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이고 뭐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제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예. 보궐선거를 그렇게 이제 일종의 좀 저에 대한 어떤 악선전을 한 거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 그렇죠. 개의치 않고 57% 이상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원구 유권자들로부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네. 국민의 판결은 받은 셈이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예. 이번 사법부 판결이 예. 저를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굉장한 마음의 상처로 예.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법부가 되길 바라는데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은 예. 그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노원구 주민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예. 상당히 제일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판결로만 좀 더 조목조목 비판을 한번 들어가 네. 볼까요? 예. 예. 처음 명예훼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리에 얻은 도청 자료에 따른 자료를 공개했다는 그죠? 통보법 네. 위반 두 가지인데요. 예. 명예훼손 부분은 제가 당시에 일부 예. 떡값 검사 거론된 떡값 검사들이
민사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민사소송은 제가 뭐 대법원까지 다 이겼어요. 예.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그게는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서 법원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내려졌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이미 입증이 되려면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예. 뜻값을 안 받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수사 네.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허위 사실로 그리고 테이프만 들었을 때는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 이 정도 그런 고위직의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직과 관련한 부정행위이기 네. 때문에 또 다른 공직자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는 네. 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직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지적은 그 공직자의 개인적 명예, 보호받아야 될 명예로 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무죄가 됐고요. 예. 통신비밀보호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이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는 이것을 보도 자료로 해서 기자들에게 준 것은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인데 예. 인터넷에 올린 것은 네. 기자들에게서 이제 걸러지지 않고 바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한 네. 면책특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게 이제 판결의 주요 요지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네. 당시 7명의 실명을 예. 보도자료에서 담아서 기자들에게 주면은 기자들이 7명 실명을 감출 것인가? 예.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제가 공개한 거니까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고 예. 그게 다 나간다는 것이고 또 예. 특히나 그날 회의는 예. TV로다가 전 국민에게 중계가 됐습니다. 네. 예. 중계가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든 안 올리든 무관하게 몇십만 명이 네. 그 TV를 보고서 예. 또 인구에 회자되면서 다 알려지게끔 원래 돼 있었던 것이죠. 네.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본 사람은 당시에 조회수가 14,000건에 불과했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네.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라는 그 판단 네. 자체가 사실과 다른 판단이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설사 이것이 유죄라 하더라도 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공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적용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데 예. 왜 남의 사생활을 갖다 그렇게 캐가지고 그걸 공표하느냐. 예. 그래서 그 사생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건데 이미 예. 그분들의 명예는 예. 특가검사의 구체적 이름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다 알려질 대로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예. 점에서 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엔 수사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수사 정말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당시 검찰의 수사가 장기간 있었는데 예. 그 수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 그럼 도둑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수사해서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아예 하지 않았다. 금전거래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죠. 조사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고 도둑이라고 외친 사람만 조사했다라는 것이고 예. 그 사람들을 7명 검사들은 소환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삼성 회장만 안 한 게 아니라요? 삼성 회장도 안 했고 이학수 씨만 조사를 받았고 홍석현 씨는 아마 서면 조사 받았고 예. 그다음에 그 검사들은 이게 그 제19 감사기라는 게 드러나는 게 단 한 명도 사실은 수사를 받지 않고 네. 다만 현직 검찰들은 그 경위서를 써내게 해가지고 네. 그걸 보고서 돈 안 받았다, 그러니까 안 받은 걸로 인정하고 네. 그리고 또 돈 준 적 없다고 이학수 씨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준 적 없는 걸로 인정하고 어떤 뇌물 수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나 돈 줬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부인하기 마련인데 네. 그 부인했다는 이유로다가 더 이상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예. 심각한 부실 조사라고 보고 특히나 당시에 이 엑스파일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예. 그것이 일단은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법 도청의 예. 결과물이 근거기 때문에 예. 그걸 근거로 수사할 수 없다라는 이른바 독수독가 이론을 펼친 예.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고 있는데 예. 일단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예. 불법 도청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예. 그것이 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예.
그것 이외에 증거가 없다면 그걸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수사를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일 그 테이프 내용에 누구를 죽여서 어디 파묻었다는 대화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파헤치지 않을 거냐 이거죠. 당연히 파헤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체가 나오면은 또 다른 증거를 찾아서 그걸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독과 이론을 갖다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효가 지났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그 녹취록에도 나오지만은 작년에도 줬는데 이번에도 줘야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해마다 줘왔던 관례적인 이 떡값 수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나중에 또 입증된 겁니다만은 2007년도에 김용철 변호사가 책을 내고 양심 고백할 때 보면은 김용철 변호사는 이 녹취록 다음 해인 1998년에 삼성에 취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취업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그 떡값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녹취록에 녹음된 일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공소시효 5년을 경고했다, 도과했다라고 볼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수사해서 요즘 같은 방식으로 하자면은 계좌들 파헤치고 집도 수색하고 해가지고 계속 정체불명의 돈이 계속 들어왔다면은 얼마든지 그것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체의 노력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이 평소에 수사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수사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형적으로 봐주기 수사였다. 따라서 수사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도둑질 했느냐 안 했느냐는 수사하지도 않고 보따리 열어보지도 않고 소리 지른 사람에게 당신 도둑질하는 장면을 봤느냐? 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담 넘어오는 것만 본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래 소리를 크게 질렀느냐? 뭐 그래도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범죄로 처벌하겠다 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당시 수사하고 있던 그 황교안 서울지검 2차장이요? 원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아셨나요? 그럼요. 어느 정도로? 친구죠. 친구고 뭐 그때부터 길이 달랐죠. 그때 그 친구는 이제 학도국당 간부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유신 그 비판하는 유인물 뿌리던 운동권 학생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뭐 사상이 달랐죠 서로 간에. 그 친구도 확신범입니다 그쪽으로는. 확신범. 뭐 긴급 조치나고 이럴 때 고등학교 다니신 거죠? 70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그 학교 내에 그런 이제 이 당시의 그런 유신 체제를 이렇게 좀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그 격렬하게 또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뭐 어린 나이에 같은 학교 다니는 몇 안 되는 조그마한 학교에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생각이 달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그 노동운동 하다가 구속됐을 때 또 제 수사한 검사 옆방이 그 황교안 공안검사 제 동료들은 또 이 사람한테 또 수사를 받았죠. 굉장히 악연으로 얽힌 동창이군요. 뭐 인간관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는 뭐 사상이 달랐던 그거고 그 친구도 뭐 사상은 다르고 뭐 안타깝게 생각은 정치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은 뭐 어릴 때부터 달랐던 그러나 또 나름대로는 또 건실한 건실한 친구이죠. 그러니까 건실한 보수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오르면서 여러 가지 뭐 그의 재판 그 수사 기록뿐 아니라 뭐 사적인 여러 다른 치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던데요. 뭐 그건 저로서도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청문회 통과는 될 것 같은가요, 보시기에? 글쎄요, 뭐 제가 현직이 아니어서 어쨌든 문제가 됐던 이 사건을 수사한 이 수사 방식으로도 문제는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 점에서는 제가 당시에도 이것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런 이제 그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의혹의 대상인 같은 검찰이라는 이유로 그런 이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 옹호해 준다면은 그것은 사법권, 준사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요청되고 있는 것은 사법 그 개혁 아닙니까? 예. 뭐 그건 박근혜 정부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되고 또 검찰은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또 빈발하고 있는 여러 검찰들의 비리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론의 지탄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당분간 우리나라의 어떤 법무부가 또는 검찰이 가야 될 길은 뼈를 깎는 어떤 자기 쇄신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황교안 그 2차장 당시 2차장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문제도 있지만요. 당시 대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 아니었나요? 네. 예. 그러면 공판 중심주의를 내세웠는데 공판 과정에서는 전혀 이 검사들을 불러서 관련 여부 따지지도 않았습니까? 예, 뭐 저는 한통속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뭐 예. 어떤 간혹 이제 그 법원과 검찰이 부닥치는 적도 있지만은 예. 실제로 보면은 검사 관련된 사건이나 판사 관련된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혹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면은 우리나라 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은 최근에 와서 약간 여론의 눈치를 볼 뿐이지 이제까지 주요 어떤 대기업 그 임원들, CEO들이 재판받을 때 보면은 예. 일반인하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재판받지 않습니까? 예. 수백억씩 횡령해도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씩으로 예. 하고 예. 머지않아 또 불구속 또는 보석 또는 특사로 이렇게 죄가 감면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용카드 보면은 그 골드가 있고 뭐 실버가 있고 있듯이 법원 앞에 가면은 코스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집 음식 배달원이 예.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 음식 대금을 갖다가 몇십만 원 이렇게 횡령을 했다. 예. 그건 즉각 구속입니다. 예. 징역 10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수백억의 남의 재산을 갖다가 사적인 걸 위해서 횡령한 그런 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변호사들 대동하고 나와가지고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사면받고 이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정점에는 예. 바로 이렇게 더 엄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의 심판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예. 그런 고위 공직자들 특히 법조인들에 대한 특혜성 예. 이 사법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게 문제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면서 분명히 제대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 여부를 밝힐 수가 없다. 그랬으면서도 정작 이 통비법이나 이 부분 그 형사재판에서는 전혀 불러다가 얘기하는 부분도 없었다. 그는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만일 뭐 요즘에 그 새롭게 도입된 국민 참여 예. 재판 예. 그 이제 예. 으로 갔으면 저는 무죄가 나왔으리라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뭐 법관들이 그냥 알아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부실한 수사. 그 이제 뭐 고등법원에서 유일하게 예.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수사가 잘못된 데 대한 조목조목 짚어졌어요. 네. 왜 불러서 수사도 안 하고 안 받았다고 단정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는 입증은 수사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안 받은 게 문제 입증을 그렇죠.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해야 되는데 예. 그 입증을 갖다 하지 못하고서 왜 예. 기소를 했는가?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죄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제 2심이거든요. 예. 근데 그 2심 판결 그래서 사실은 2심 판결로서 모든 재판이 끝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근데 사실 무죄 그게 확정됐는 줄 알고 기사도 예. 쓰고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결국에. 근데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도청으로 얻은 자료를 결국 공개한다는 것이 이 도청 자체를 합법화하는 문제는 없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예, 근데 그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예. 도청으로 얻은 자료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도 사실 당시에 예. 사실 당시에 보면은 그 이니셜로 다 검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조금 그 법조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를 다 짐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왜 안 하냐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테이프를 통해서 알았던 다른 어떤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딱 그 법사위에서 제가 법사위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뭐 저는 무죄라 생각하지만 이제 유죄라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이제까지 보면 무슨 불법 미행으로 불법 사찰로 얻은 그런 걸 가지고 다 또 수사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저희 발표 때문에 안기부와 같은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 마음 놓고 불법 도청하게 되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 역시도 법을 그렇게 경직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바란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는 네. 그 너무나 상식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 법원이 아직은 부끄러운 자화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이 법이란 건 마지막 관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법의 어떤 판결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예. 법의 안정성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동안의 사건이라거나 예. 또는 뭐 석궁 교수 재판 사건이라거나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법 지식은 없지만은 이것이 합리적인 결과고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 법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법부의 또 판단과 판결은 권위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신뢰와 권위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해치고 있다.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 성원들에 의해서 법의 권위와 신뢰를 신뢰 기초로 갖다가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법이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강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만명만 평등한 일부만 평등한 그래서 유전무죄 저는 법사위 위원으로 4년 있으면서 정관예우가 있느냐 이러면 정관예우가 있다라고 시인하는 판사나 검사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예우 과연 없습니까? 한 달에 1억씩 버는 돈은 뭡니까? 그 전화 한 통화에 5천만 원씩 받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이걸 정관예우가 아니라면은 무엇이 정관예우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신상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가진 자들의 이 이익을 이렇게 옹호한다면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가는 못 받을 것이고 그것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법은 만인을 앞에서 공명정대해야 된다. 이 뭐 둘도 셋도 아닌 유일한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런 사회가 과연 민주사회인가? 그 말씀은 이번 사건이 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상관없이 일반인이 했더라도 무죄여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제가 볼 때 검찰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뭐 거의 괴물화되어 있다. 괴물화되어 있다 생각되고 사실 과거에 보면은 이 독재 권력에 의해서 이 사법기관들이 그런 권력의 어떤 독재 권력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악용되어 온 바가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기부라거나 보안사라거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횡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문민화된 이후에 1987년 이후에는 그런 어떤 이른바 문민화 과정에서 또 민주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적어진 반면에 검찰이 괴물로 이렇게 과거에는 힘이 없던 안기부 눈치나 보던 검찰이 이제는 괴물화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치권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정치권이 검찰을 제대로 이 건강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검찰권을 좀 활용하는 검찰권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면서 검찰은 또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몸집 불리면서 지금과 같은 검찰이 만들어진 것은 최근의 일들입니다. 최근의 일들이. 그래서 이 역대 정권들이 보면 다 이 괴물과 같은 검찰에 당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래서 이 검찰 개혁, 우리 정치 개혁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건 뭐
정권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관계없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 기소권의 독점적 행사가 예. 이제 가장 문제를 이 발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와 예. 기소를 분리해내야 된다 봅니다. 예. 이제까지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또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치부를 갖다가 막는 방편으로 삼거나 예.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해온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누차 이렇게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공수처 예. 설치. 그래서 중수부만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중수부에서 수사 기능을 갖다가 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기소하는 단계보다도 수사 이전 단계, 예. 이른바 그 인지 수사 등 해서 그 조사하는 그런 이제 수사 이전 단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검찰이 보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그 드러내서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무슨 무기고의 무기처럼 이렇게 쟁여놓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기 때문에 중수부만 없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예. 중수부가 해왔던 일을 갖다가 하는 다른 기구가 검찰 밖에 있어야 되고 예. 거기서 기소권까지 행사해야 되고 그것이 공수처가 예.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저는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예. 그 다음에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예. 경찰이 맡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지금의 경찰이 과연 그걸 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금 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검찰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만들어서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권력의 분산과 규제가 예.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한테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예.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특히 우리가 현대사에서 주요한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그 고비는 달리 보면 하나의 기회였다고도 봅니다. 예.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대로 이렇게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유사한 그런 이제 범죄나 예. 그런 관행들이 이렇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앞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도 단 한 번도 우리는 그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단죄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조그만 어떤 생계형 비리는 끊임없이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생계형 비리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권력형 비리는 그에 합당한 어떤 더 높은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좀 뜨거운 관심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보면은 해봤자 잘 안 되니까 그 너희들끼리 잘해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생각을 참 갖기가 쉬운데 예.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이 오히려 희망을 빨리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